예. 어제는 진짜 정강후약이었죠. 예. 어제 정확히 이제 제가 시간을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요즘엔 유가가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제 유가 그 크루드오일 유가 선물 차트를 꺼내놓고 장을 보는데 정확히 분봉 차트 상에서 이제 2시 35분에 초급등을 유가가 하더라고요. 그것과 반대로 이제 코스피도 2시 35분서부터 올랐던 거 거의 다 반납해서 뭐 마이너스로 빠진 적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그 석유 시설 이제 들어온 공습 얘기 나오면서 이제 유가 급등하면서 상승폭을 반납을 했는데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시장만 봤을 때는 최근 우리나라 지수에서 과거에도 그렇긴 했습니다만 뭐 유가나 이런 것보다도 사실 마이크론 흐름을 보면 어느 정도 다음날 이제 흐름이 네. 나오는 것 같은데 밤 사이에 미국 장 뭐 그렇게 뭐 특별히 좋다 나쁘다 얘기할 건덕지는 없긴 했었습니다. 마이크론 하나만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오늘도 네. 나름대로 좋게 볼 수 있고 어제 이제 장 초반에 좋았던 건 아무래도 이제 GTC에서 상당히 뭐 그렇죠. 좋은 얘기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엔비디아가 1조 달러 매출을 이제 이루겠다. 뭐 1,500조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내년에 지금 현재 루빈의 그 HBM이 244기가 정도 이제 탑재가 되거든요. 근데 내년에 나올 루빈 울트라에 1테라를 넣어놓겠다라고. 그 4배 이상이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대단하죠. 실질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뭐 어제 장이 뭐 너무 좋았고 뭐 LPU도 뭐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에서 생산하는 것 관련돼서 네. 상당히 어제 좋은 얘기가 많은데 뭐 후반은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만회를 하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은 이제 네. 이러한 사태의 영향력은 확실히 조금 제한적인 것 같아요. 네. 그 기업들의 움직임, 오늘 뉴욕 시장도 오늘 뉴욕 시장에서 올랐던 종목들이 되게 공교롭게도 여행주, 항공주, 그다음에 그동안 3호 신용 때문에 부진했던 이 금융주들이거든요. 뭐 크루즈선 관련주들 오르고.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뭐지 싶은데 그만큼 이제 중동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드릴 얘기를 여기서 먼저 좀 해버리는 아니, 근데 것도 뭐 있긴 사실은, 한데 예.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그 흑자 전환이 굉장히 빨라질 거라는 뭐 언론 원래 보도가 올해 그 긍정적인 전망이 올해 네. 흑자 전환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제 뭐 LPU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제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29조 원인가 인수한 이제 그룹 관련돼서 그거를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앞서서 말씀드린 내년에 나올 루빈 울트라의 HBM4E가 될 텐데요. 그게 이제 1테라가 박힌다라는 것은 엄청난 어떤 규모가 늘어난다는 그러게요.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게 4배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아키텍처니 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뭐 디테일은 잘 모르겠고 이게 갑자기 4배가 확 뛰었을 때 네. 그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뭐 이런 것들이 뭐 전력이나 이런 것도 그렇겠습니다만 그 네트워크가 요즘에 되게 중요하게 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뭘 뭐 다 대비를 하겠죠. 그리고 젠슨왕이 그 우주 또뭐 네, 데이터 센터 얘기도 또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는 하나 뭐 좀 약간 뭐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전력망은 태양광으로 뭐 어떻게 뭐 만든다 손 치더라도 우주 데이터 센터요? 네, 이 데이터를 이거를 지금 저궤도 위성 쓰고 있는 그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속도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는 무선으로 스마트폰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스마트폰 쓰기 전까지는 다 유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스마트폰에서 쓰는 데이터도 아니고 그 수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이걸 무선으로 이거 주고받으려고 하는지 좀 그거에 대한 얘기는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지금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 얘기를 하셔서 그런가. 원래 이번에 그 6G하고 광통신 관련된 그 CPO니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번에 비중이 크지 않았다고 그러대요. 네.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현실화되는 게 시간이 좀 걸리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GTC 2026 열리기 전에는 이 통신 관련주들이 막 되게 급등을 하다가 그렇죠. GTC 열리고 나서부터 별 얘기가 없으니까 확 죽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항상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네. 비투잔치 1조 원 뚝 박스피 지속되자 열기도 진정. 네.
자, 1조 원 뚝이라는 단어는 이제 신용이 아니라 이제 미수가 2조 원대에서 1조 원으로 이제 뚝 떨어졌다라는 예, 표현이고요. 한 열흘 사이에 그렇게 네. 반 이하로 줄었더라고요. 예탁금이 지금 제가 방송 시작하기 가장 예탁금이 매일매일 이렇게 바뀌죠? 바뀌긴 하는데 어제 발표가 되진 않거든요. 오늘 나오죠? 근데 오늘 제가 봤을 때 117조 원까지 이제 봤는데 많이 줄었네요. 가장 네. 많았을 때가 거의 130조 원 130조 좀 넘었었으니까. 그랬었는데 네. 132조 원인가요? 근데 좀 많이 줄었죠. 그렇죠. 근데 여전히 100조 원 이상이라는 것은 뭐 상당한 어떤 역대급이에요. 네, 규모를 좀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사실 뭐 위쪽 방향을 보긴 하더라도 이게 과거처럼 이렇게 좀 쭉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좀 약간 네. 롤러코스터장이 지속되니까 신용이나 미수를 쓰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네. 합니다. 근데 아마 앞으로도 오르더라도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한 장이 불가피할 텐데 구조적으로 지금 뭐 저 레버리지들이 워낙 많고 네, ETF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신용이나 미수 신용은 좀 둘째치고 미수는 정말 쓰면 안 될 것 같고 레버리지도 이렇게 하다가 변동성 때문에 수익 나는 게 어렵다라는 거를 아마 직접들 경험하시면 레버리지 투자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뭐. 아무튼 이자가 엄청 세다라는 거는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일단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레버리지, 신용, 뭐 하여간 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식의 투자 방식은 단기간에 수익을 최대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증권사마다 오프라인 지점이 있는 증권사들도 사실 온라인 수수료 무료로 해주는 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삼성증권 평생 온라인 수수료 무료 계좌를 갖고 있는데 이게 다 미수 신용으로 이제 그걸 다 채우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 이자가 엄청납니다, 진짜. 그렇죠. 그 최근에 스탁론 얘기도 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스탁론이라는 거는 또 뭐예요? 내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내 주식을 담보로? 네, 그러니까 네. 주식담보대출인 거네요? 네네네. 그걸 스탁론이라고 그러는 네, 네. 거예요? 그것도 다 증권사들이 취급을 하는 거고 증권사도 하고 이제 업체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미수처럼 그렇게 해요? 아니면 그거는 내 주식이 있으니까 실물이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스탁론은 내가 만약에 뭐 1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최대로 뭐 어떻게 뭐 몇 배까지는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한 뭐 1억 있으면 뭐 한 3천, 4천 요 정도. 저도 써보진 않아서 그거는 스탁론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메리츠증권 엔비디아 커패시터 슈퍼사이클 열린다. 커패시터 슈퍼사이클. 네. 이거는 좀 네. 설명이 필요하네요. 커패시터 이제 콘덴서죠. 일본식 예. 발음으로 이제 콘덴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관련 주들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작년서부터 보면은 보통 뭐 7, 8배씩은 다 오른 것 같긴 한데 이제 이건 내용이 뭐냐면 엔비디아가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게 전력을 과거에 어떤 쓰는 것과는 지금 비교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 전력이 데이터 센터는 교류를 받아서 그걸 직류로 변환을 시켜서 쓰거든요. 근데 지금 직류 이제 그 같은 경우는 54V DC, 그러니까 54V 직류전을 쓰는데 이거를 800V로 올린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압을 그만큼 높여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커패시터라는 것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전기의 저수지죠. 전기 저수지. 그래서 잘못됐을 때 바로 공급해주는 이제 역할을. 많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가둬놓고 모자르면 이제 또 내보내고 내주고. 하는 이제 전기 저수지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세 가지 종목을 좀 봐야 된다라는 어떤 뭐 이 메리츠 증권에서 나왔는데요. 이제 지금 데이터 센터 쪽에도 MLCC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기를 봐야 되고 삼성전기 MLCC가 사실 뭐 조그마니까 이게 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500ml 생수병에 MLCC 가득 담아 놓으면은 앵커께서는 그 한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예상이. 저렇게 물어보면은 한 1억은 불러야 될 것 같은데. 3억 원입니다. 3억. 3억이요? 네. 500ml 생수병에 MLCC 다 담아 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상당히 수혜가 있고 커패시터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일반 커패시터 말고 슈퍼 커패시터. 네, 울트라 커패시터는 울트라 이제 커패시터.
그 비나텍 같은 기업이고 뭐 슈퍼 커패시터 같은 LS 머티리얼즈 하는데 뭐 울트라 슈퍼자가 들어가서 엄청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커패시터가 이제 한 요 정도 됩니다. 한 뭐 직경이 한 6cm 정도? 그게 이제 LS 머티리얼즈가 하는 건데 LS 머티리얼즈는 과거에 이제 엠트론에서 분리해서 나온 다음에 사실 주가 흐름이 안 좋았었어요. 사실 실적만 보면 이게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비나텍 같은 경우는 LS 머티리얼즈 비나텍 실적을 얘기를 하면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자 안 나오면 다행인 기업이거든요. 근데 비나텍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올랐죠. 비나텍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LS 머티리얼즈는 그거보다는 덜 올랐던 것 같아요. 최근에 횡보하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이제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분석을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권사 이름까지 박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한번 이 증권사 리포트를 원본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조금 더 아마 공감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은 BDC 출격. BDC가 뭐예요? 예.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어제부로 이제 뭐 시행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하긴 한데 그냥 시행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 준비는 다 안 됐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어제도 그 코스닥 바이오 액티브 ETF 포함된 종목군도 상당히 시장에서 좋았는데 여기에 코스닥 2천억 이하 기업들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굉장히 가벼운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상당히 어떤 높은 수익률을 좀 기록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BDC가 뭐냐면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예요. 이제 비즈니스 디벨로프 이제 컴퍼니라고 해서 이게 이제 ETF처럼 상장이 돼 갖고 이 BDC가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 상장 안 된 기업들 사고 싶은 기업들 많잖아요. 비상장 기업들. 네네. 그거 되게 매력적일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에는 이제 그 어떤 창투사들처럼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창투사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해서 상장시키는 게 목적이지만 여기 안에는 비상장 기업들 그다음에 코스닥, 코넥스 기업들도 다 포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장, 비상장을 다 종합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걸 ETF처럼 상장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운용 기준은 이제 60% 정도는 이제 비상장 벤처 기업 또는 코스닥, 코넥스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운용사 재량, 그다음 10%는 안전자산, 60%는 이제 비상장이나 코스닥 쪽에 투자를 하고 40% 중에 30%는 운용사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10%는 안전자산에 꼭 담아라라는 게 이제 어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운용 주체가 자산운용사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뭐 자산운용사일 수밖에 없겠죠. 실질적으로는 ETF식으로 상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증권사.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실 이게 엄밀히 얘기를 하면 창투사에다가 그 코넥스, 코스닥 기업을 섞은 ETF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뭐 퓨리오사 이런 기업도 굉장히 갖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그 리벨리온도 그렇고 그거 되게 관심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할 수 있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 되게 진짜 그리고 그걸 이제 뭐 시장에서 이제 ETF처럼 사고 팔 수 있게. 그래서 AI나 바이오 기업들 스타트업 단계에서 이제 펀딩 이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들이 펀딩에서 이제 시리즈 A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처음에 펀딩 받는 걸 시리즈 A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투자금이 들어갈 때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3차 투자 받는 걸 이제 시리즈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A는 이제 잘 우리나라에서 벤처 캐피탈에서 잘 받는데 B, C 단계에서 이게 좀 약간 어려움을 많이 겪는 기업들이 있어서 맞아요. 그거를 도와주는 게 바로 이 목적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욕 많이 먹고 있는 기술특례 상장도 굳이 뭐 안 해도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그 기술특례 상장도 BDC로 못 가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코스닥 상장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되게 좀 기발한데요? 네, 다음 장 보면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 1호 공약입니다. 네. 다음 장 보면서 이제 어떤 절차나 약간의 좀 문제점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다음 달까지 이제 시스템 정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거래소에서는 이제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LP는 이제 우리가 보통 뭐 ETF나 뭐 워런트 같은 거 처음에 상장하면은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시장에서 살려고 하면 그걸 이제 LP라고 그러죠.
리퀴드 프로바이더라고 표현하는 그걸 이제 어떻게 할지 정리를 다음 달까지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납입한도 2억 원까지는 일단 분리과세를 적용을 하는데 금융소득 과세 대상자는 제외를 하겠다. 금융소득 과세 대상자는 2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좀 뭐 예. 그러니까 하여간 투자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까지는 이 혜택 안 주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미국에서도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상품이기 글쎄요.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게 수익률이 연 한 10% 전후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은 대출 쪽에서 이제 이자를 받아서 나눠주는 식이고 사모 대출이죠. 미국은 블루아웃이 그런 식이고 우리나라는 일단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방식은 다른데 네. 어쨌든 비상장사들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네. 굉장히 좋은 루트가 생긴다. 네. 운용사들도 이제 국민성장펀드랑 어느 정도 좀 성격이 글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고민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올해 상반기에 나오는데 여기에 담아 있는 종목들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천억 이하만 담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뭐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상한가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네요. 네. 그래서 국민 그 성장 펀드를 한번 비교를 한번 좀 해봤습니다. 네, 하시죠. 네. 자, 우측 이제 국민성장펀드고 왼쪽 이제 BDC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일단은 국민성장펀드는 좀 기관 중심이고요. 뭐 당연하고 이제 BDC는 일반 투자자가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는 일단은 뭐 매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게요. 부분이고 매자닌 쪽에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어떤 시리즈 펀딩과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증권시장 상장한다라는 게 국민성장펀드는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일단은 이제 수익 구조는 시세 차익도 가능하죠. ETF 방식으로 이제 올라오니까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7%에서 12%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고수익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좀 각광을 받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상반기에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거래할 수 있게 나온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기관 중심이고 BDC는 일반 투자도 참여가 가능하고 언뜻 생각은 BDC가 더 개인 투자를 몰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BDC를 이게 대통령 1호 뭐 공약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국민성장펀드도 대통령 공약이었으니까 이 두 가지 정책을 다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벤처 활성화네요. 네, 스타트업 활성화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좋은 기업들 밖에도 안 뺏기고 또 좋은 기업에 좋은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인재들 밖에서 밖으로 안 나가도 해외 유출을 안 하게도 하고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사실 우리도 좀 사실 돈이 많기 때문에요.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렇게 좀 좋은 기업들, 이렇게 좋은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이 자금 기반을 좀 마련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관건은 이거네요. 여기에 쓰레기들이 얼마나 들어오는 거를 잘 제어를 하느냐. 네. 잘 아시지만 이런 거 하게 되면 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좀 뒤로 이렇게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항상 있잖아요. 나중에 문제도 되고 그런 것들만 좀 클린하게만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좋은 기업들이 잘 이렇게 자금을 융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정말 혁신적인 어떤 그런 결과를 낼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도 듭니다. 좋게 보면. 네. 예. 네. 왜 그러지? 관심주 가시죠. 예, 네. 가시죠 가겠습니다. 네. DI 네. 여기가 그 가수 싸이 아버지가 하는 네. 회사잖아요. 2012년도에 천 몇백 원이었습니다. 천 몇백 원. 근데 지금 35,000원이죠. 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이 DI 자체 시장에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DI가 갖고 있는 자회사 이제 디지털 프론티어가 어떤 DI의 어떤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 디지털 프론티어가 실질적으로 DI를 먹여 살리고 있고 DI를 사는 분들은 디지털 프론티어를 사기 위해서 이제 DI를 사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네. 이게 이제 HBM 웨이퍼 테스트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어반테스트나 어떤 뭐 이런 기업들 이제 독점하던 거를 이제 국산화를 시켜서 하이닉스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러브콜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이제 지금 HBM4도 실질적으로 이제 뭐 수주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좀 있죠. 이제 점유율 약 70% 이상도 가능하다. 점유율 70%는 나머지는 어디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본 어드밴티스트 아니에요? 네, 그것도 있고 국내에서는 그 이제 뭐 유니테스트나 테크윤 같은 쪽도 경쟁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압도적이군요. 네, 이 DDR5 버닝 테스트 이런 쪽은 이제 DI가 하는 거고 HBM 쪽은 테스트는 이제 DI의 디지털 프론티어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이닉스 HBM4 검사 장비 공급 계약 체결했죠. 거의 뭐 1,000억 원대 정도 공급 계약 체결해서 뭐 상당히 좋은 흐름 좀 뽑아줬고 디지털 프론티어 중복 상장 이슈가 있었었는데 에휴, 안 하기로 이건 했습니다. 뭐, 이건 못해요. 네, 안 한다라고 예, 했습니다. 이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고 네. 생각해야 돼요. 이건. 맞습니다. 예. 올해 예상 실적은 일단 뭐 컨센서스마다 좀 틀리긴 합니다만 5천억에 한 700억 내외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10한5% 정도, 10한 2, 3% 정도 영업이익률 나오는 거예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많이 올랐죠? 네, 이제 뭐 그렇게 깔끔하게 좀 이쁘게 오르는 편은 좀 아니긴 한데요. 그렇긴 하네요. 네, 일단 외국인 수가 굉장히 좋고 예. 최근에 팔았던 기관이 이제 그러게요. 어제 기준으로 매수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고무적인 네. 부분이고 좀 약간 부침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고점에서 나름대로 뭐 좋은 예. 흐름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밀린 거 다 복구하고 올라왔네. 네네. 좋은 회사죠, 그러니까 네. 펀더멘탈. 자, 오늘 여기서 DI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